오늘 내일 기동하는 기출고 명제를 끝내리자. 한번 해봅시다. 자, 명제를 이제 할 건데 우리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집합도 그렇고 명제도 그렇고 수학에 있어서 언어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했었고 집합에서 알파벳을 배운 거라고 했었죠. 기호라던가 어떤 표현을 쓸 건지를 배웠다면 명제는 단어를 배우는 거고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명제를 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집합하고 마찬가지야. 집합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집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문제 안에서 수학 상에서 어렵게 해서 이제 부등식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혹은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게 많았다면 명제도 마찬가지로 명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집합이 안 되면 명제는 절대 못해. 집합이 안 되면 절대 명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명제에서 집합이 좀 약하다 싶으면 이걸 통해서 집합을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를 못하면 명제를 못해. 너무 다른 얘기야. 문장을 언어를 배우는 파트다 보니까 우선 우리나라 말을 수학적인 명제적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걸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얘네들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를 배워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슬픈 얘기지만 수학적 상식이 딸리면 못해. 수학적인 상식이 받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수학적인 상식을 쌓아나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좀 안타깝지만 문제에서 느끼는 게 많을 거야. 문제를 통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상식들이 많을 거라 문제 풀다가 뭐 여기는 잘 질문을 잘해서 내가 걱정을 좀 안 하는데 RPM이나 풍산자 문제 풀면서 조금이라도 맞췄는데도 이게 확실하게 나는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꼭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상식을 올바르게 쌓아나가야 되니까 그걸 잘하는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해봅시다. 명제 자체는 어려운 게 없을 거야. 명제 자체는 어려운 게 없을 거라서 한번 해보면 우리 집합은 정의가 뭐였니?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집합은 모임인데 그치?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잖아. 집합도 마찬가지야. 명제도 마찬가지야. 명제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참과 거기서 나누시는 거 거짓을 이렇게 할게. 이 평가대에서는 명확하게라고 쓰고 있지만 얘도 객관적이라는 단어로 해야지 좀 정확하거든.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싹 다 명제다라고 할 거야.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만 있으면 싹 다 명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안 중요해. 참 거짓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참이 돼도 괜찮고 거짓이 돼도 괜찮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명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명제랑 수학적인 명제는 차이를 좀 가지고 있거든. 선생님이 이제 수학과 출신이니까 자꾸 이제 수학을 좀 옹호하게 될 텐데 너네 선생님이 영국에 있을 때 수학과가 철학관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 실제로 유명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수학자이기도 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미분적분이라던가 이거 해석학이라고 부르는데 해석학이나 뭐 대수학 이런 걸 공부한 수학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집합론을 공부한 철학자들이 정말 많거든.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알고 있니?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대단한 집합론자이기도 하거든. 이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철학은 비로소 수학으로 인해서 완성됐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을 통해서 요게 옳고 그르다를 판단해 나갈 수 있었던 거지. 그걸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 명제랑 일반적인 명제가 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수학적인 명제를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늘따라 고등학교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조건이 될 거야. 조건은 뭘까? 조건은 우리는 수학적인 명제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때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을 조건이라고 부를 건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수학에 관한 명제만 배울 거잖아. 그래서 수학에 관한 조건은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변수 x에 대해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 조건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조건이다라고 부를 거야. 사실 우리가 쓰는 조건은 대표적으로 두 개밖에 없어.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개. 뭐랑 뭐가 되냐면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만 쓰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을 얘네들을 쓰게 되겠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2x-4는 0 이렇게 써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x가 2일 때는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우리가 참을 영어로 true라고 부르니까 선생님 이렇게 t라고 쓸게. x는 2일 때는 참이지만 x가 2가 아니라 뭐 x가 3이거나 뭐 4거나 이런 아이들이 되면 거짓이 되겠지. 거짓은 영어로 false니까 선생님 f라고 쓸게. 이렇게 x 변수 x에 대해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부등식도 마찬가지겠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있다면 x가 4일 때는 참이 되겠지만 2일 때는 거짓이 되는 이런 아이들. 우리는 이 조건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야. 이미 명제들 다 배워서 알겠지만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수학적인 명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조건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생님이 명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합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조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진리집합이 되겠지. 진리집합은 뭐가 진리집합이었냐면 주어진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서 방정식 2x-4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이 아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거야? 얘를 참으로 만드는 거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이제 이미 부등식으로 썼으니까 얘도 진리집합을 쓴다고 치면은 우리 부등식은 조건제시법으로 써줘야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결국은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진리집합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 거냐면 해라고 생각하면 되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이나 명제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PQR을 많이 쓰게 되지. PQR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진리집합은 각각의 문자에 대응하는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다. 왜냐면 집합이니까. 집합은 우리 항상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니까 대문자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은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은 맞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75번을 한번 봅시다. 75번에 전체 집합은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항상 전체 집합이 나오면 얘는 뭐다? 일종의 세계관 같은 거다. 요거를 벗어나는 건 절대 생각 안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은 실수를 주긴 하는데 아닐 때도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항상 좀 잘 체크하고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자, 첫 번째부터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P는 x-3은 0이야. 이렇게 조건이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 집합에 보이면 방정식의 해가 되겠지. 그래서 라지 P는 3 이렇게 하나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 방정식 부등식의 해. 자, 이번도 보면 x제곱 조건 P는 x제곱 플러스 2x-3은 0이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의 진리집합은 뭐 별거 아닌데 한 번만 좀 과정을 거칠게. 요거의 진리집합은 얘를 말하는 거죠. x가 x제곱 플러스 2x-3은 0을 만족하는 이 집합을 찾아달라는 거고, 결국은 이 방정식이 해가 될 테니까 얘는 1하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겠다.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걸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수학적인 상식을 일부러 쌓아 나가게끔 생산자에서 문제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지? 모든 실수가 되겠지? 얘는 모든 실수가 될 테니까 만약에 이럴 때는 진리집합을 라지 P는 x는 모든 실수다라고 쓰는 게 제일 완벽한 표현이긴 하겠지.
이렇게 모든 실수를 표현해주는 조건제식법으로 좀 써주면 좋겠다. 77번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77번에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소수래. 자 10 이하의 자연수래. 그래서 1, 2, 3에서 10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조건 P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7보다 작거나 조건 Q는 x는 2의 배수다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P 교집합 Q의 원소역을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연습하는 문제가 되겠지. 얘는 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얘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5가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조건 P는 여기 플러스 1이 있어. 그래서 얘는 집합을 표현하면 1, 2, 3, 4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조건 Q는 2의 배수니까 진리집합 라디크는 2, 4, 6, 8, 10이 될 거고 그럼 P 교집합 Q는 여기 약간 무시하는 문제지. 2하고 4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이제 넘겨서 아직 우리 한동안 한 3페이지 정도는 계속 명제를 하기 위한 워밍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쪽부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이 명제를 잘한다. 여기 수학을 잘하려면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40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부정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이 되잖아. 뭐 대표적으로 적어도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문제를 부정해서 많이 풀어왔었고 명제에서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대우 명제 때문에도 부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에서 뭔가를 증명할 때도 부정을 많이 쓰거든. 그리고 이제 귀류법이라는 거에서 배우게 되지. 그래서 여러모로 뭔가를 부정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명제 뭐 혹은 조건 P에 대해서 조건 P에 대해서 조건 P의 부정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물결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읽기로는 뭐라고 읽겠다? 나 P라고 읽겠다. 이렇게 이제 부정 기호를 표현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부정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몇 가지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같다. 등호를 부정하면 뭐가 되니? 등호를 부정하면 같지 않다가 되겠지. 같지 않다가 될 거야.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써볼게.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만 해보고 예를 뭐 굳이 대표할 거는 없어. 만약에 뭐 A는 B다를 부정하면 뭐 A는 B가 아니다. 등호가 들어있을 때는 그냥 부정은 같지 않다고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될 거고 반대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겠지. 또는이 되겠다. 얘는 이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P 만약에 P 또는 Q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니? P 또는 Q를 부정하면 P를 부정해야 되니까 not P가 돼야 되는 거고 Q를 부정해야 되니까 not Q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리고가 되겠다. 이렇게 부정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P 그리고 Q를 부정을 한다면 not P, not Q로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얘를 또는으로 바꿔줘야겠다. 요것만 좀 헷갈리지 않고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가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이유는 이제 밑에서 한번 보겠지만 지리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데카르트가 수학 때문에 철학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이유야. 예전에는 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힘들었어.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근데 이게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표현하면 너무 명확해지는 거지. 이 판단들이. 그래서 실제로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부등식의 부정을 좀 조심해야지. 우리 부등식. 선생님, 모든 부정은 어쩌고 같아요? 모든 부정은 난 어쩌고 같아요? 약간 이제 이거는 기호를 하기 위해서 낫을 붙인 거지. 꼭 말을 낫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은 곤충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사람은 곤충이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낫이 있냐 없냐는 달라질 텐데
그냥 이제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를 부정한 게 요거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기호. 첫째에서 A는 G를 부정하면 not A 이렇게 이때는 이제 선생님이 일부러 있는 A로 쓰고 얘를 PQ 쓴 이유가 PQ는 조건이나 명제야. 근데 여기는 A, B는 어떤 값이나 식을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조건이나 이런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이 같다를 부정하면 다르다. 그다음에 부등식의 부정. 우리 부등식의 부정은 항상 뭐 x가 a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없을 때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한다면 얘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면서 등호가 있을 때는 빼줘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 x가 x랑 a랑 대소를 비교할 때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거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게 그냥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이 두 개를 합쳐놓은 표현인 거라는 얘기예요.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x는 a보다 작다 또는 x는 a라는 뜻이라고.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부정하면 요거의 반대인 요 두 개를 써줘야 되니까 등호가 없는 걸 부정할 때는 등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등호가 있는 요 두 개를 부정할 때는 요거의 반대가 돼야 되니까 등호가 빠져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부등식을 처음 배울 때 등호가 있는 부등식의 표현이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친 거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자, 짝수의 반대는 뭐니? 짝수의 반대는 홀수가 되겠지. 홀수의 반대는 짝수가 될 테니까 요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만 표현하면 될 거고. 자, 이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6번째. 자, 양수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니? 양수의 반대는 음수라고 하면 안 되고 0과 음수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음수의 반대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돼? 0과 양수가 될 거야. 얘가 이제 부등식하고 결이 같은 거야. 부등식과 결이 같다고. 우리가 수직선에서 뭔가를 표현을 한 번만 해보면 자,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아이들을 우리는 양수다라고 정의하고 0보다 작은 아이들을 음수다라고 정의하잖아. 그럼 우리가 사실적으로 양수, 음수를 얘기할 때는 숫자를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한 거냐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야. 음수와 0과 양수로 분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양수의 반대는 얘를 제외한 0과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음수의 반대는 0과 양수, 얘를 제외한 반대니까 0과 양수가 돼야 된다. 요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x는 y는 g랑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을게. 여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언어를 잘할 수 있고 선생님이 명제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요거 때문이거든. x는 y는 g, x랑 y랑 g랑 같아야 된다. 요거에 대한 부정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 x랑 y랑 g랑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세 개가 같이 모두 동시에 같다는 거지. 모두 동시에 같다는 거야. 그럼 얘를 부정하면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하고 해볼게요.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x는 y는 g를 부정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 자꾸 아이들은 요거 생각하는데 x랑 y도 달라야 되고 y랑 g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x랑 y랑 다르거나 또는 y랑 g랑 다르거나 또는 g랑 x랑 다르다. 얘가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x, y, g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셋이 모두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기 때 이거 배우거든. x는 y는 g라는 표현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너네 연립일체관식 할 때 처음 배우는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니? x는 y는 g. 근데 사실 우리 이거 이미 부등식 할 때 쓰는데 얘는 항상 연립방정식이지. 이 셋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뭐 x는 y랑 y는 g 요런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뭐 x는 y랑 뭐 x는 g 요거를 풀어도 되고 요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한 뜻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x랑 y랑 같고 동시에 y랑 g랑 같고 동시에 g랑 x랑 같다는 뜻이야. 요 i의 정확한 표현은 이 뜻이라는 거지. 얘를 추격해서 표현한 게 이 표현이야. 그럼 얘를 부정해볼까? 우리 이제 부정을 이미 다 배웠단 말이야. 부정을 다 배웠으니까 만들 수 있어. x는 y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x는 y가 아니야. x는 y가 아니다가 돼. 그리고는 부정하면 뭐가 돼야 돼? 또는이 돼야 되고 y는 g를 부정하니까 y는 g가 아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니까 또는이 돼야 되고 g는 x를 부정하니까 g는 x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한 게 얘가 나온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렇게 바꿔봐야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x, y, g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선생님이 내일 올 때 너네한테 싹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오라고 했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검정색 옷을 다 입고 왔다의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너네 5명이 다 똑같은 검정색 옷을 입고 왔다의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5명 다 제각각의 옷을 입고 왔다는 거야? 아니지. 한 명이라도 검정색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오면 내 말을 안 지킨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셋이 모두 같다의 부정은 하나라도 다르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그 밑에 있는 적어도가 결을 함께 하는 거야. 8번. 선생님은 거꾸로 얘기할게. 이게 사실 거꾸로 해야 편하거든. 자, 모든의 부정. 모든의 부정 혹은 모두 모모이다. 모두 모모이다. 얘를 부정을 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검정색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요거를 지키지 않은 거. 요거의 반대는 한 명이라도 검정색 안 입고 오면 안 지키는 거지. 모두 안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적어도 하나는 모모이다. 정확히 연결이 되지. 모모가 아니다가 되겠지. 이게 부정이 될 거라고. 그럼 지금 풍산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거든. 적어도 하나는 모모이다. 얘를 부정하면 선생님이 내일 선생님 빨간색을 좋아해서 적어도 한 명은 빨간색 옷을 꼭 입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다는 거는 빨간색 옷을 한 명도 안 입고 온 거지. 그래서 모두 모모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를 부정하면 모든이 될 거고 모두를 부정하면 적어도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우리 이미 사실 앞에서 집합에서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했던 행동이잖아. 그래서 얘네가 왜 이렇게 부정을 했을 때 저렇게 되는 문제를 배워 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얘기하지만 조건 혹은 명제랑 진리집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집합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보고 싶은 건데 우리 만약에 어떤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라고 한다면 라지 P라고 한다면 이제 각각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 만약에 조건 P의 부정 나 P의 진리집합은 그럼 뭐가 되겠지? 이게 반대니까 집합도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P의 여집합이 되겠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우리 부정의 부정은 뭐다? 가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부정은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지. 나 P를 다시 부정하면 뭐가 될 거냐면 그냥 P가 될 거야. 얘를 이제 나 P의 부정이 왜 P가 되는지를 얘도 집합을 가지고 확인을 한 거야. 진리집합의 부정이 여집합이니까 요거의 여집합을 취하면 뭐가 돼? 다시 자기 자신이 되잖아. 항상 이 과정을 거치게 된 거야. 이 부정의 부정이 왜 자기 자신이 되냐면 그게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거야.
세 번째 이제 또는과 모든을 좀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이미 집합할 때 선생님이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P 또는 Q. 또는은 항상 뭐랑 매칭되는 거니? 합집합이랑 연관이 되는 거지. 지금 항상 헷갈리면 안 돼. P 또는 Q는 P의 진리집합 라지 P랑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대해서 합집합으로 표현할 거다. 그래서 또는은 항상 합집합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그리고는 동시에니까 뭘로 표현이 됐었다? 교집합으로 표현이 됐었다. 이미 잘 하고 있겠지만 또는과 그리고를 집합으로 표현할 때 합집합, 교집합으로 한다는 거. 그럼 이제 왜 얘를 그리고를 부정했을 때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했을 때 그리고가 되는지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얻어내게 된 거지. 우리가 만약에 P 또는 Q를 부정을 한다고 쳐볼게. 이렇게 부정을 한다고 쳐보자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집합을 통해서 명제의 부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되는구나를 증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정은 집합의 여집합을 취하는 거랑 같고 또는은 합집합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집합론으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라지 P 합집합 라지 Q 전체의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P 또는 Q, P 합집합 Q 부정이니까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등으로 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니? P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될 거고 Q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럼 얘를 다시 조건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니? 얘를 조건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아? 나 P랑 똑같고 교집합은 그리고랑 똑같고 얘는 나 Q랑 똑같은 거지. 아,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구나를 확인을 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집합으로 표현해서 등으로 간의 법칙을 계산해봤더니 아, 얘가 이 조건이 되겠구나.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겠구나를 확인한 거야. 혹시 저두 집합을 부정을 서로 부정. 그치. 서로 부정이야. 이게 지금 여집합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해당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집합한 거야. 우리가 집합에서 얘네들이 왜 중요한지를 확인을 하고 온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원문이니까 41쪽 이 원문을 계속 해봅시다. 선생님 목표는 내 목표는 저기 47쪽 같은데 갈 수 있겠지? 아니다, 49쪽, 50쪽, 51쪽. 네? 내 목표는 51쪽. 여기 마지막 부정에서 여기는 부정일 때만 나시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좋다고. 아, 얘를 부정한 게 얘가 됐다는 거거든. P 또는 Q를 부정한 게 얘가 됐다. 그러니까 얘도 P 또는 Q를 부정했다를 물결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부정한 게 여기 쓸게.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다는 게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고 밑에는 이 부정이 뭐랑 똑같다는 물결이랑 똑같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밑에는 부정 대신에 물결을 써는 거지. 물결을 밑에서 가르쳐서 그래. 그 물결을 진작에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생산자에서 표현을 좀 힘들게 했는 거야. 진리집합에서는 부정이어져. 그치, 부정의 여집합. 부정은 반대니까 집합의 반대의 여집합을 얘기해. 79번 봅시다. 79번에 1번을 보면 자, 두 실수 x, y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자, 여기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RPM이나 문제지를 풀 때는 나오겠지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애들이긴 한데 되게 어렵고 중요해. 얘를 부정할 거거든. 요 명제에 부정을 취해볼 건데 우리가 부정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남자의 부정이 뭐니? 그렇지,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자가 되겠지. 남자의 부정은 여자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왜 남자의 부정은 여자야? 남자의 반대가 여자만 있어? 곤충 안 돼. 개, 말, 소 안 돼. 이것도 남자 아니잖아. 근데 너네는 왜 남자의 부정을 여자라고만 떠올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명제에서. 수학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인간 기준으로 그치, 맞아. 너네 남자의 부정이다라고 하면 전제 조건으로 뭐를 깔아? 이미 그치, 사람 안에서만 생각하잖아. 그치? 사실 정확하게 내가 표현했으려면 뭐라고 표현했어야 돼? 모든 사람은 사람의 남자. 모든 사람 중에서 남자의 반대는 여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남자의 반대가 여자가 되고 말, 소, 개, 돼지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사람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게 전체 집합의 중요성이야.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거 생각해 안 해? 안 한다. 그건 똑같아. 두 실수의 xy는 모두 유리수이다라고 다녔잖아. 그럼 이때 이 두 실수라는 뜻 있지? 얘는 전체 집합을 의미해. 그 전체 집합을 계속 뭘로 기억해야 되냐면 전제 조건이야. 애초에 나는 요거 벗어나는 거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할 거라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내가 자, 모든 사람 중에서 남자를 부정해봐 라고 했더니 그러면 모든 사람을 부정해서 사람 아닌 것들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된 생각이다 아니다? 아니라 전제 조건은 절대 건들지 않을 거야. 얘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부정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얘는 건들지 않을 거야. 얘는 그러니까 명제나 조건에 포함되는 애가 아니라 이걸 깔고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실수의 x, y는 모두 유리수다를 부정을 하게 되면 이 전제 조건은 바뀜없이 그대로 올 거라고. 두 실수 x, y까지는 절대 바뀜없이 그대로 올 거야. 전제 조건은 절대 걸리지 않고. 그러면 이제 부정을 하는 거지. 모두 유리수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니? 모두를 부정하면 적어도 그치. 적어도 하나는 모모가 아니다로 바뀌었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로 바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유리수의 반대는 뭐지? 그치, 정확하게 무리수지. 유리수랑 무리수는 선생님이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아이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써도 괜찮고 무리수이다라고 써도 괜찮아. 자연수의 반대는 뭐니? 자연수가 아니거든. 자연수의 반대는 자연수가 아니다는데 뭐랑 뭐가 있어? 자연수의 반대는 뭐가 있는? 0과 음의 정수로 생각을 해야지. 보통 이제 자연수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면 아마 전제 조건은 정수라고 적혀요. 모든 정수 중에서 자연수의 반대는 0과 음의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반대니? 아니지, 중간에 영원하게 껴있지. 유리수, 무리수는 정확하게 반반이 나눠져 있는 거고. 이런 관계가 또 뭐 있지? 실수와 허수도 그치, 정확하게 반대로. 이 정도만 정확하게 반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모모이다의 부정은 그래서 모모가 아니다라고 쓰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 자, 2번 봅시다. 2번에 전체 집합 1, 2, 3, 4, 5의 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집합을 줬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는 얘기니까 얘가 전제 조건이야. 이 안에서만 부정을 취할 거라고. 그럼 조건 x는 홀수이거나 무게 약수이다. 요거의 부정을 말하고 이것의 진리 집합을 구해요. 자, 그러면 x는 홀수이거나 6이 약수이거나 요거 전제 조건이니까 전제 조건 그대로 까는 상태에서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될 거야? x는 홀수의 반대는 짝수가 될 거고 이거나는 또는이니 그리고니 뭐뭐 이거나는 또는을 얘기하는 거지. 홀수 또는 6이 약수이라니까 짝수 그리고가 될 거고 6의 약수이다의 반대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그럼 이제 진리 집합을 구할 때 항상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각각을 나눠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짝수의 진리집합은 우리 1, 2, 3, 4, 5 중에서 2, 4가 될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이 될 거고 6의 약수가 아닌 것들은 2, 4, 5가 아니 4, 5가 되겠네 4, 5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은 진리집합을 구하면 겹치는 거는 4 하나밖에 없겠다. 이게 되겠지. 자 그러면 원래 명제에 원래 조건에 진리집합 한번 볼까? 이놈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니? 홀수 이거나니까 홀수 1, 3 또는이니까 합집합이 될 거고 6의 약수는 1, 2, 3이 되겠네. 그래서 둘을 합치면 1, 2, 3,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조건의 부정이 얘인데 진리집합의 관계도 서로 정확하게 무슨 관계야? 서로 여집합 관계인 거지. 서로 여집합 관계. 그래서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다라는 거를 요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다음에 81번 봅시다. 자, 명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리고라고 쓸게. 뭐뭐 이거는 그리고니까 소수도 아니고 그리고 합성수도 아니다.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돼. 자, 이거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부정하면 1은 소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소수가 될 거고 그리고를 부정하니까 또는이 될 거고 합성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합성수가 되겠다. 1은 소수이거나 합성수이다가 될 텐데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겠지? 틀린 말이지.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니까 틀린 말이지. 여기까지 어휘먹을 해보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논리를 하는 문제 풀기. 노트 빨리 볼게 이제 83번에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래. 항상 전체 집합 잘 체크하고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조건 P는 2의 배수고 조건 Q는 3의 배수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아이고 정말 자 나 P 자 요거의 진리집합은 우리 이제 나 P는 뭐가 되니?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이렇게 사실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선생님 1번만 할게. 자 2의 배수가 아니다를 바로 구할 수도 있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2의 배수가 아니다 P를 다이렉트로 부정해가지고 부정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니? 조건 P의 그치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조건 P의 진리집합이 2, 4, 6, 8, 10이니까 조건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다? P의 여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굳이 사실 얘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문제였고 85번 자, 우리 이제 수직선에서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 P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고 Q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우리가 집합에서도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들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건들 부등식 혹은 범위로 표현되어 있는 조건들은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얘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봤자 어떻게밖에 표현 못하니? 그냥 x가 1보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결국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을 거거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부등식이나 범위로 되어 있으면 굳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필요 없이 뭘로 다이렉트로 표현하는 게 좋다? 항상 계속 연습했지만 그냥 우리 수직선에다가 바로 그냥 영역을 표현하겠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냐면 나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나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나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할 거니까 나 P에 대한 영역을 표현하고 또는 합집합이 될 거고 나 Q에 대한 진리집합 영역을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럼 수직선을 표현해볼까? 나 P는 어떻게 되니?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한 번만 찔리니까 한 번만 선생님 해볼게요. P를 먼저 풀어보세요. 얘가 P야. 그럼 나 P는 어떻게 되니? 저거의 반대 부분이니까 X는 1 왼쪽이랑 5 오른쪽이 될 텐데 1하고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겠지.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간 게 얘가 나 P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P의 여집합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한 번만 쓰자면 나 P는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등호가 빠진다는 것만 조심하면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Q를 합쳐줄 건데 Q는 여기서 덧대 그릴게. Q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Q가 되겠다. 이 두 개를 합친다라고 치면은 여기랑 여기가 쭉 합쳐질 테니까 부등식의 영역으로 표현하면 여기다 쓰면 진리집합 보자 그랬지? 집합을 쓸까? X가 X는 1보다 작다. 등호 빠지는 거 조심해야 돼. X는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텐데 선생님이 높아지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부등식 여러 개 쓸 때는 항상 또는 부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 별게 없었고 넘겨서 43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명제를 해볼 건데 여기는 그냥 명제라고 써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학적 명제다라고 쓸게요. 수학적 명제. 자, 수학적 명제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조건 P, Q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라는 거지.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명제를 이제부터 만들 거고 매번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를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하겠다? P 짝대기 하나짜리 화살표 Q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으면 이제 읽기를 P면 Q이다 라고 읽을 거고 자 명제는 참 거짓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존재할 거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가 존재했을 때 어떻게 된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성립한다면 얘가 성립하면 우리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거고 또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참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구나.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 얘가 의미가 굉장히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P 짝대기 두 개짜리 화살표를 긋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짝대기 두 개짜리로 되어 있으면 수학에서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거고 너네 알게 모르게 내가 굉장히 많이 쓰는 기호거든. 항상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뭔가 조건이나 뭔가 성질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호인데 참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기호라서 그래. 이게 되면 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거짓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뭘로밖에 할 수가 없니?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항상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조건 P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린다면 얘는 참인 명제니 거짓인 명제니?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렇지? 없지? 얘는 지금 거짓인 명제가 됐단 말이야. 왜 거짓이지? 왜 거짓이지? 반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삐져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Q가 가까이 삐져나온 이 부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삐져나온 부분을 뭐라고 부르겠다?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명제가 참인지 거짓임을 구분하는 건 항상 포함 관계를 가지고 쓸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어려운 데가 없이 문제를 풀기에 가능하니까 문제를 좀 봐볼게요. 87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명제를 잘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상식을 좀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잘 보면 다음 중 참임명제를 고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참임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 쏙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요거이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은 해를 구하면 정확하게 범위라던가 집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을 거거든. 집합으로 표현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덩어리 비교를 하면 될 거거든. 덩어리 비교. P를 만족하는 덩어리들과 Q를 만족하는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항상 Q 쪽이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 맞아 틀려?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야. 왜 참이지? 정사각형의 덩어리가 평행사변형의 덩어리가 작기 때문이야. 우리 사각형의 진화를 한 번만 보면 전에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사각형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한 번 진화하면 뭐가 되는 거냐? 사다리꼴이 될 거야. 이렇게. 사다리꼴이 될 거야.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냐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거지. 얘가 진화하면 뭐가 되지? 평행사변형이 될 거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면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이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 말은 뭐가 되는 거지. 만약에 길이 쪽으로 진화를 하게 돼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면 말은 뭐가 되고 각의 방향, 각이 네 개가 모두 같아진다로 발전하면 진화하면 직사각형이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종 진화한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진화한다고 하면 개체수가 많아지니 적어지니? 적어지지. 그러면은 누가 덩어리가 제일 작겠어? 얘가 제일 작을 거고 얘가 그 다음으로 클 거고 그 다음으로 클 거고 제일 커질 거고 더 커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안에 덩어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포함 관계를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덩어리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수학적인 상식들 혹은 표현하는 방법들을 몇 개를 이 87번 문제를 통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봅시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 기억에.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x-2의 제곱은 0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봐요. 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이 조건을 P라고 해보고 P이면 이 조건을 Q라고 해서 Q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봐보죠. 그럼 지금 조건 PQ는 다 방정식이니까 요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지. 자, 요놈의 진리집합 라지 P는 요 방정식이 해가 될 테니까 2 하나가 될 거고 요 방정식이 해는 2하고 1이니까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는 1하고 2가 되겠죠. 그럼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하니 안 하니?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될 거고 니은 해봅시다. x가 2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자, 이제 우리 아까도 했지만 부등식이나 영역으로 범위로 표현되어 있으면 수직선에 표현하자라는 거죠. 자, 이제 수직선에 한 번만 표현을 해보면 자, 앞에 이걸 이제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보면 P가 표현하는 영역은 2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P가 될 거고 Q가 표현하는 영역은 3보다 크거나 같다에서 8보다 작다까지 얘가 Q야. 그럼 지금 P가 Q 안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못 들어가지.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냐면 요 삐져나온 부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가 되겠다. 굳이 한 번만 써보자면 발레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 작거나 같다니. 작거나 같잖아. 작다야. 잘 봐야 돼. P가 삐져나온 부분만 쓰면 되는 거지. 3은 Q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등호 빼줘야 돼. 여기도 가끔 이런 게 나와. 자, 그 다음에 팁은 자, n이 소수이면 n은 홀수이다. 그리고 이제 집합으로 물론 표현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부터 매번 집합으로 표현하지 말고 덩어리 비교하자라는 거지. 자, n이 소수를 그럼 소수를 몇 개 써봅시다. 소수는 2, 3, 5, 7, 11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될 거고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돼서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뭐 명확하게 지금 이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얘가 그래서 발레가 되겠다. 사실 이 87번 문제를 풀 때 너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리을이 될 텐데 리을 a 곱하기 b는 0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우리가 이제 상식을 좀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같은 표현들을 몇 가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고등학교 수학상에서 다 하고 온 내용들인 거지.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었는데 a 곱하기 b는 0이다. 얘랑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뭐였지? a 곱하기 b는 0이다랑 정확하게 같은 표현. 수학에서 완전히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짝짝이 두 개를 볼 텐데 얘는 A 또는 B는 0. 그렇지.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다.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덩어리 비교를 할 거잖아. a는 0 또는 b는 0에 덩어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쟤는 크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냐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둘 다 0인 거 되냐? 우리 수학에서 콤마가 그리고니까 이제 콤마로 쓸게요. 얘 되는 거지. 네. 근데 뭐도 있지?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것도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닌데 b는 0인 것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a는 0 또는 b는 0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거는 a는 0 또는 b는 0뿐만 아니라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그리고를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a 곱하기 b는 0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세 가지 덩어리로 나타낼 수 있다. a는 0, b는 0 괜찮고 a는 0이거나 b가 0이 아닌 것도 괜찮고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것도 괜찮다. 이 덩어리들이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반드시 a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b도 0인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럼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면 a 곱하기 b는 0이라는 참을 명제가 되겠지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이런 수학적 상식에 쌓이는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됐어. 이런 거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업합시다.